예, 안녕하세요. 아, 휴가를 다 가셨나? 오늘은 초장에 시작하는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몇 분 안 들어오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나? 앱이 잘못됐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러시겠죠, 그죠? 뭐 라이브를 안 들으시더라도, 저희 에어클래스에 문의해 보니까, 라이브를 안 듣더라도 꼬박꼬박 녹화 영상으로는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뭐 라이브든 아니든 간에 제가 할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휴가 가시겠죠, 그죠? 저도 휴가를 갈까 어쩔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뭐 휴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래서 휴가 안 가고 그냥 계속 버틸까 싶기도 하고요. 남들 다 가는 휴가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날이 선선해질 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 허를 찔러서 갈까 싶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휴가 갈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된 간에 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횡보, 그죠? 전형적인 횡보죠, 그죠? 정말 사이드웨이로 옆으로 계속 움직이는 횡보였습니다. 못했고 크게 떨어지도 못했고 좁은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플러스 0.75포인트, 그러니까 뭐 그냥 제로, 안 움직였다,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올라서 0.5%의 상승세로 마감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뭐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이 뭐 예를 들어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든지, 또는 기관이 주도한다라든지, 또는 뭐 개인들이 패대기 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없고, 외국인들은 사봤자 조금 샀고요. 그죠? 기관들은 팔아봤자 조금 팔았고, 개인들은 휴가 갔는지 별로 적극적인 매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재미없는 양상입니다. 뭐 새삼 쏘는 일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내내 지금이 4파이고 조정파동이다, 그죠? 조정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말에 코스피에 파동을 갖다가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지금이 4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4파가 아니고 끝났다, 좀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비파동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이 4파이든 아니면 비파동 간에 둘 다 뭐죠? 조정파동이다 보니, 그죠? 충격파동이라고보다는 조정파동이다 보니 지금처럼 시장이 그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빌빌빌빌 옆으로 횡보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제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으로 뭘 말씀드리냐니까, 이번 4월, 그러니까 8월 주간 전망, 그죠? 8월 주간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각 증권사에서, 그죠? 각 증권사에서 8월 달에 요번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8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전망치이기도 합니다만은, 증권사에서 8월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 빨리 찾아보다 안 나오죠? 어디가 있나?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8월 전망치 빨리 찾아라니 더 안 나오네요. 어디 갔지? 8월 전망. 정치정 8월 전망이 빨리, 여기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군요. 자, 여기 보면요. 8월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업데이트 했는데, 물론 모든 증권사가 8월 전망치를 내놓은 건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여기 있는 KB증권, 대신증권, 삼성, 신한금융, 키움증권 등등에서 8월 전망치를 내놓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되게 상단으로 2600, 2600, 8월달입니다. 8월달. 2600, 2550, 2600, 좀 부수업 2500. 그러니까 되게 한 2550에서 한 2600 정도,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위로 봐서 한 2550에서 한 2600 정도가 갈 수 있다. 떨어진 아래쪽으로 본다면 2350, 2370, 2300, 2300, 2280, 2300이니까 뭐 많이 떨어져 봤자 2300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대략적인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마감가가, 그죠? 오늘 현재 마감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현재 마감가가 얼마죠? 오늘 마감 2450이니까, 그죠? 오늘 현재 마감가가 2450이니까 앞으로 8월달 안에 2450에서 따져볼 때 현재 오늘이 2450이니까 2450에서 한 150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그죠? 뭐 떨어지면 얼마게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쪽에 2300을 잡고 있으니까 현재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0포인트 정도는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아래쪽보다는 대체적으로 위쪽에 바이어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사에서. 물론 정권사에서 그렇게 본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얘들이 말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근본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지금 상승을 여전히 추세적 상승이라 보기보다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는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는 KB증권 2600, 대신증권 2600, 삼성 2550, 2600 이렇게 보는 근본적인 한 150포인트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고? 라고 보니까 읽어보면은 증거서 읽어보면은 한글같이 뭐냐니까 빅 이벤트가 없다 이거지. 응? 빅 이벤트가 없다. 빅 이벤트란 말이 뭐냐? 쉽게 말해서 뭡니까? FOMC에서 8월달 회의 안 열린다. 그죠? FOMC 8월달 회의 없다. 그죠? FOMC 다음, 지금 이제 FOMC가 언제 열리냐니까? 그러니까 이미 열렸고, 그죠? 7월달에 열렸고, 그 다음 넥스트 회의가 언제니까 9월 21일 날 있어요. 9월 21일 날, FOMC는 9월 21일 날 있으니까 8월달에 FOMC 없다. 따라서 금리 올라간 거, 미국 금리 올라간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죠. 우리나라 금통위는 8월 25일 날 있습니다. 한국의 금통위는 8월 25일에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금리를 비교해 본다면, 그죠? 자, 8월 25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8월 25일 날 금통위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며칠이지? 21일 날 FOMC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25%이고, 그죠? 미국의 금리는 2.50%니까 아마도 얘들은 2.50에서 3%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번에는 9월 21일 날 0.5% 올릴 거니까 우리도 최소한 이 금리 격차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금요일 날, 그러니까 8월 25일 날에도 금통위가 열릴 텐데, 금리를 올릴 텐데, 우리도 한 2.75 정도 올리지 않겠냐. 0.5 정도 또 올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까 최소한 9월 달까지는 FOMC 없으니까 미국 달러 금리 안 올릴 거고 그러니 뭐 그 때문에 우영부영 주가는 대략 한 2,600까지 지금부터 2,450에서 따져가지고 한 150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그건 알겠는데 그건 정권지들 이야기고 정권사들 이야기고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보여? 저는 어떻게 보냐?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지금의 전반적인 파동을 뭐로 보다? 혹시 그야말로 일단 1번 매우 낙관적 뭐라 본다면 코스닥이네요. 새로 좀 이상하더라. 예. 매우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죠? 매우 낙관적으로 본다면 1번 그 주간 전망에다가 주간 우리 자료에다가 써두었습니다만은 매우 낙관적
그럼 지금이 B도 아니고 1이 돼. 1파. 새로운 1파. 그러니까 2276부터 시작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가 목표인지 몰라. 어디가 목표인지 몰라. 계속 갈 거야. 오케이. 2번 낙관적. 그러니까 2276이 C 끝. 그죠? 그러니까 C 끝이고 지금부터는 반등이 시작될 텐데 반등 시작. 마찬가지죠. 그죠? 매우 낙관적이나 둘 다 여기가 2276이 끝이고 둘 다 올라갈 텐데 일단 낙관적인 파동은 지금은 1번 파동을 보기는 좀 그러니까 B 파동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이까지가 C 파동이 A고 여기가 L입니다만은 저 끝에 A고 B고 C로 해가지고 A, B, C로 해서 3300부터 시작해서 A, B, C가 끝났고 이 A, B, C가 하나의 커다란 A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커다란 B 파동을 만드는 파동이 있지 않겠냐. 마치 나스닥 지수가 마찬가지로 커다란 B 파동이면서 14,500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낙관적으로 본다면 반등 파동, B 파동.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30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3,300부터 출발해가지고 2,576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 하락 파동에 얼마 빠졌습니까? 1,100, 대략적으로 1,100포인트 빠졌다고 가정하고, 꼬박이 61.8% 정도까지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은 61, 100, 한 670포인트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대략, 지금 그냥 암산합니다만은 2570에서 700포인트를 더하면은 2900 정도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61점 하락폭에 61.8%. 이게 매우 그래도 상당히 낙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그게 아니고 다소간 비관적인 거는 뭐냐. 이 반등이 아직까지는 네모 사파인데 아직까지 더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게 한 번에 하락 파동이 있다. 대신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네모 사파니까 네모 1파가 여기니까. 그죠? 여기니까 충분히 더, 여기군요. 여기니까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비관적인 시나리오. 네 번째, 제가 사실은 주간 전망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우 비관적. 이란 것은 이 파동이 네모 사파가 아니고 소위 네모 3의 동그라미 4파동이고 따라서 떨어지면은 이제 3파동이 끝나고 네모 3이 끝났고 4가 있고 5가 있으니까 앞으로 떨어지려는 까마득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게 매우 비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펙트럼으로 매우 낙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낙관적인 거, 비관적인 거, 매우 비관적인 거 이렇게 스펙트럼을 쓸 수 있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나도 하겠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많이 떨어질 거고,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조금 떨어질 거고, 그 말이 나도 하겠다. 그게 무슨 전망이냐?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최소한 우리가 그럼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피지블하냐? 뭐가 가장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냐? 매우 낙관적이나 매우 비관적인 거 빼고, 그래도 낙관적인 거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거, 그죠? 중간에 있는 거. 지금이 비파동이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4번 파동이다. 네모 4번 파동이다. 그죠? 이게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최소한 합리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니까 합리적이라는 말은 일단은 최소한 B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네모 4라는 최소한 B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최소한 B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올라가면 아까 계산해가지고 2,900으로 목표 잡고 있는데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은 아니구나 하고 올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구름에 걸리던가 하면은 밀리면은 이거 아니구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에 전망을 잡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1년 뒤에 어떻게 갈 거다? 1년 뒤에 8,725 갈 거다. So what?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그림을 놓고 볼 때 최소한 현재의 움직임은 B파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4파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 넘어가면 그때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가 상한 거고, 일단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다못해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일목까지 붙이면 자, 후행수표는 넘어섰고, 그죠?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게 뭐가 또 이게 엉뚱하게 떠가지고 헷갈리게 하죠. 다시, 이거 뭐죠? 기획재정부. 누가라. 오케이. 자, 추세가 하락세에서, 그죠? 하락세에서 우리가 상승으로 돌아선 단계가 6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뭡니까? 주가가 먼저 돌아서고,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을 돌파하고,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이 뭡니까? 캔들을, 그죠? 26일 전에 캔들을 돌파하면은, 그거로 인해가지고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서죠. 1, 2, 3, 4, 5, 6을 따져본다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가 돌아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환선 돌아섰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교차했죠. 오케이. 자, 세 개가 다 확인됐고, 네 번째, 주가가 기준선 넘어섰고, 코스피 지수입니다. 주가가 구름 아직 안 돼. not, no. 안 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후행스핀이 캔들 넘었어. yes. 엑셀 써놨네. yes. 전부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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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고, 이제 주가가 구름만 넘기면은 추세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가 6가지 단계 중에서 3, 4, 5, 6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추세 단계들 6가지 단계 중에서 요거 하나만 빼고, 구름을 넘어서는 것 빼고, 나머지가 다 이거 다 이해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비관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일단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그전까지는 구름 밑까지는 가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디까지? 구름 위까지 한번 가보지 않겠냐. 제주도 오면은 구름도 한번 넘기지 않겠냐. 설령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네모 살아갈지라도 네모 1파동 이거니까 얼마? 2650까지만 안 가면, 이것만 넘어서지 않으면은 네모 4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6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증권사에서는 뭐 2600 운운합니다만은, 맥시멈입니다만은 2650 근처, 2649든지 2648이든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물론 거래량으로 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주가의 최근 들어서 움직임의 등락폭을 보거나, 이게 충격 파동이라 보기에는 다소간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질거리고 있고, 구름도 못 넘기고 있고, 거래량도 활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충격 파동이라는 때는 아직은 의무가 있으니까 충격 파동이라기보다는 조정 파동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역시 이것이 B 파동이든 아니면 4파든 어떻게든 간에 아직은 그래도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다 하는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나 기술적 지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RSI가 뭔가 과열 운운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은, 오늘 현재 RSI가 얼마냐니까 62에 불과하니까 아직도 과열 아니죠. 그죠? 과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룸은 남았으니까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시장도 날아갔고, 그죠? 완전히 미국 시장도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별볼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구름의 저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이 조정파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이 여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움직일 거다. 시장은 비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계속 날아간다. 말하기에는 무리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구름 안에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역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금야금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2650도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도 가능하니까, 그죠? 여기까지도 가능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냐 라는 말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6가지 단계. 주가가 돌아서고 여기 돌아섰죠. 1번. 기준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죠? 2번.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하고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넘어서고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 위로 넘어오는 5번은 아직 안 됐어. 하지만 후행 스팬이 주가를 넘어서는 단계, 6군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 5번 단계만 안 되고 6번 단계 1, 2, 3, 4, 5, 6 중에 요거 하나만 안 되고 다 이제 해결됐으니 이거마저 완성되면서 구름 밖으로 나가는 꼴도 한번 보자. 여기서 끝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렇잖아. 그죠? 아직까지 RSI도 고점이 아니니까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신에 항상 구름 안에 있을 때는 이 구름이란 게, 그래서 이 구름이란 게 하늘 위에 있으면은 구름이죠. 그죠? 여기 땅이면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땅인데 여기 땅이구나. 이게 땅인데 땅 쪽에 구름이 내려와서 이게 뭡니까? 안개죠. 그죠? 안개죠. 여러분들 안개 속에 들어가 봤죠? 그죠? 안개 속에 들어가 봤죠? 자동차 운전할 때 안개 속에 자동차 운전하면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골프 칠 때 새벽탕을 치는데 봄에 골프 칠 때 아침에 안개 낀 데서 필드 나가면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쩝니까? 그냥 드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잘 안 보이니까 드듬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당분간은 구름 안에서 드듬 앞이 안 보이니까 속력도 못 내고 드듬 하면서 위쪽으로 야금야금 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역시 어제 요거 떨어진 거, 저 뭡니까? 목요일 날, 그죠? 목요일 날 마감 직전에, 그죠? 마감 직전에 근 10원 이상 떨어진 거, 요거 10원 떨어진 거, 이게 뭔가 종가 조작이 아닌가, 그죠? 종가 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날. 그러다 보니 어제는 반등했고 오늘 다시 반등했는데 현재 우리가 차트로 말한다면 후행 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는 꼴이죠. 그죠? 받는 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세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달러 환율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악재가든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시장의 호재는 아니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약간의 악재로 작용하였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른 것은 결국은 지난 목요일 날에 비정상적인 종가 조작의 지금은 후유증이 아니겠냐. 워낙 이날 지난 목요일 날 12원이나 빼면서 그냥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이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는 요 기준선에 딱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반면에 캔들은 구행 스팬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 앞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쪽으로 떨어질 쪽으로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루 이틀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님은 주가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 주가의 움직임, 폭과 구름의 두께와 상관관계가 있나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구름이라 그러잖아요. 구름. 이 구름입니다. 그죠? 이 구름. 구름이란 것은 간단하게 말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죠? 선행 1과 선행 스팬 2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구름이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게 선행 1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선행 2죠. 근데 선행 1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준선 플러스 전환선의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선행 1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52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죠.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니까, 기준선이란 것은, 기준선은 뭡니까?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전환선은 9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니, 결국은 뭐냐니까, 선행스팬 1은 결국은 단기 평균이고요. 단기적인 평균값이고, 쉽게 말해서, 그죠? 평균값이죠. 그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9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의 중간값이죠. 안 그렇습니까? 선행스팬이라는 게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이니까, 그러니까 9일간의 중간값과 26일 동안의 중간값의 중간값이니까 결국은 이게 단기의 중간값, 다른 말로 단기적인 평균값이라고 말 수 있죠. 중간값. 또는 중심축. 다른 말로 단기 중간값, 단기 중심축, 단기 평균이 선행스팬 1이고, 선행스팬 2는 52일 동안의 중간값이니까 비교적 장기 평균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구름이라는 게 다른 책에는, 일본 책에는 어떤 책에는 뭐라고 써놨냐니까 이걸 갖다가 저항대라고 써놨어요. 저항대. 다른 일본 책에는 저항대라고 데코다이, 그죠? 데이코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항대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니까, 자, 그래서 구름대가 두터우면 주가가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이 두터우면은 이거 뚫기보다는 뭡니까? 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구름이 얇으면 얘가 올라가다가 쉽게 뚫을 거다. 이 구름 얇은 데를 쉽게 뚫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구름 안에 들어가더라도 여기 갑시다. 구름에 들어가더라도 구름이 두터우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공산이 높고, 그게 아니고 구름이 얇으면 당연히 주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 가거나 내려가거나 통과할 공산이 높죠. 그죠? 쉽게 말해서 구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안개인데, 이거는 안개가 짙은 거고, 안개가 얇은 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개가 짙은 거니까 왔다 갔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거고, 안개가 얇은 거니까 햇빛만 나면 금방 사라질 거니까 쉽게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름이라는 게 안개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다? 저항대다 이거죠. 다른 일본 책에서는 이걸 갖다가 저항대라고 말하니까 구름이 두터울수록 저항대가 두텁다. 라고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보다시피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은 왜 올라가고 있느냐? 이날 며칠 전에 그저께 이게 뭔가 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 좀 덜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저 다음 날 떨어지더라도 살짝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확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날 확 뺐으니까, 이날 얼마나 뺐습니까? 17원 뺐네요. 17원. 보이십니까? 17원이나 빼다 보니까 너무나 종가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 다음 날과 오늘로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로 볼 때 이미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달러에 대한 환율도 일단 되돌림이 나타난 다음부터 다시 아래쪽으로 조금씩 밀려가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죠? 유로화 다시 구역구역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죠? N화도, 이게 N이 N입니다. N. 이게 N이라고, N. 그죠? 이게 N인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N, 어떻게 되고 있죠? N화 강세. 는 이야기는 달러 약세. 그죠? N.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니까 달러 약세니 우리나라 달러에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밤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드디어 구름을 넘어섰네요. 그렇죠? 드디어 구름을 넘어섰죠. 나스닥 지수 드디어 구름을 넘어섰습니다. 보다시피 얘가 바로 안 가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그죠? 안에 구름 안에서 보세요. 딱 보니까 이거 갈 텐데 구름이 두텁네. 이게 바로 가겠냐? 글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여기서 보다시피 안에서 왔다 갔다 넘었다.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아직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저는 이걸 갖다가 B의 파동으로 크게 봐서 우리 B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양화에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지부전한 모습입니다. 다시 미국 쪽으로 뭔가 쏠리가는 모습이고 유가는 그렇죠. 보다시피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내려왔다가 반등합니다만은 역시 기준선도 넘기지 못하고 그죠? 넘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완벽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우리 CCI로 거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했죠. 그죠? 여기서 매수. 그런데 다시 또 뭡니까? 여기서 또 매도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금방 그 다음날 다시 매도. 현재는 비트코인은 제로 상태입니다. 자, 대략적인 이야기 쭉 일별해서 보았습니다. 시장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될 거다.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니까 마침 휴가철입니다. 그냥 시장 안 보고 목맥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휴가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시장은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니까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횡보에 예상되니까 횡보에 예상되니까 그냥 휴가 가시라 라고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횡보인데 무슨 횡보가 갑자기 팍 날아갈지 아무 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휴가 가라 그래도 선뜻 휴가를 못 가고 휴가 가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외환제도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휴가까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에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9시부터 12시까지 거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까지 거래했어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요즘은 이거 없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줄창 거래합니다. 그런데 점심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딜러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점심때 밥 먹으러 가죠. 그럼 대개 점심시간에 어떻게 되느냐? 거래는 가능하지만 환율 어떻게 해서 옆으로 가요? 재미없어요. 조용해요. 점심시간에 조용해요. 그런데 이 허를 찌르고 꼭 이럴 때 종종 누가 나타나느냐?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개입해서 환율 와장창 떨어뜨리거나 와장창 올리거나 하는 거야. 근데 밥 먹고 들어오면
한국 들어오면 조금 전에 환율이 1200원 되었는데 한국 오니까 환율이 1300 돼 있어요.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래서 눈 막 비벼가면서 정말 잘못됐나? 이거 모니터가 왜 숫자가 왜 이래? 중간에 접신구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 1200원 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돌아서 보니까 환율이 1300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래? 숫자가 잘못됐나? 하고 보면은 중간에 한군에 개입해가지고 딜러들 밥 먹으러 가고 없을 때 그때 시장이 들어가지고 시장을 고장창창창 바꾸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딜러들이 런치타임 습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도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갔죠. 휴가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철이라 재미없을 거다. 구름아리다. 재미없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은 뭐 그래도 확률이 높기로는 그래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공산이 높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MSCI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죠? MSCI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외환시장 24hour 외환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9시부터 3시 반밖에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외환시장은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당장 지금이라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 왜냐니까 우리나라 3시 반에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해외에서 역외에서 런던하고 뉴욕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거래가 일어나요.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은행 딜러 중에 일부는 런던에 그 주재원으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으면서 런던에 있는 런던에서 역외에서 런던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거래를 합니다. 이는 이제 서울 외환시장이 아니고 역외 외환시장이거든요. 역외 외환시장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역외 외환시장이 왜 다르냐니까 뭐 거래 체결 규모도 다르고 세틀링하는 결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영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24시간 거래하기로 한다면 이제 됩니다. 근데 사실은 MSCI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MSCI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외환시장 하면 돼. 지금 당장 하면 돼. 근데 왜 안 하냐니까 근본적으로 이 코스피라는 상표권, 코스피 지수를 만드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피와 연계되어 있는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등등등을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와의 그 소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 그래서 받아가지고 코스피 ETF를 만들든지 코스피 펀드를 만들든지 코스피 연구되는 달러원 코스피 옵션을 만들든지 퓨처를 만들든지 뭐 레버리지를 만들든지 간에 항상 우리 그 KRX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MSCI 모건 델리에서 니네 코스피를 갖다가 MSCI에 넣어줄 테니까 대신에 코스피 지수 상표권 우리한테 공짜로 줘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KRX에서 꼴을 못 하겠다. 말도 아니야. 그런 소리가 어디냐. 우리가 만든 건데 소위 지적재산을 공짜로 줘라. 그건 못 하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핑계거리로 MSCI 측에서는 니네들 외환시장 24시간 아니잖아. 더구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등록이 필요하잖아. 완벽하게 개방된 거 아니네? 뭐 등등의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나라를 MSCI 선진국에 안 넣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금방이라도 해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코스피 지수의 상표권을 둘러싼 대가를 모간에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자, 뭐 그런 그렇고요. 예. 잠시 물 한 잔 마시고요. 예. 잠시 숨 돌리고 다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노래로 1분짜리로 하나 받아가지고 그려야 될 텐데, 예. 차분한 노래로 1분짜리로 하나 하겠습니다. End of Summer라는 노래입니다. 잠시 노래만 1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종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요.